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 뉴스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 네, 그런 네, 모습인 것 이런 같습니다.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건설 경기 투자를 좀 이렇게 붙들어서 돈을 넣어서 좀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SOC 예산을 10조 3천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제 이 회의 내용이 전해지고 나서 오늘 건설주도 올라가는 것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밀어줄게. 야, 그동안은 사실은 건설 뭘로 잡혀 있었습니까?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다 뭐다 하면서 건설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동안에는 해외 쪽만 열심히 바라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우리가 더 밑으로 추락할 수는 없었다.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원래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드가 SOC 카드였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좀 그런 거 조금 지양하고 싶어라고 했다가 결국은 급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장률이 1%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 이런 강한 좀 압박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든 빨리 할 수 있는 게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게 이쪽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게 SOC 사업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가장 먼저 민간 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도시나 이런 여러 가지 광역의 이런 도시 광역 이런 교통에 대한 것을 바로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오늘 건설주들 강하게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런 탑픽들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 아래단으로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시멘트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 쌍용양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눈에 바로 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괜찮나요? 당분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겠다라는 이런 이슈는 여러분들 절대 정부가 가는 쪽 방향하고 같이 달려가야지 정부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난 아니야 하고 탁 돌아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고 누누이 우리 주식격언에서도 맨날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이제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어떤 큰 그림이 마련된 만큼 관련주들도 한번 쫓아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대건설 쌍용양해 말씀 주셨는데요.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론 얘기 좀 할게요. 진짜 6년 뒤에는 우리가 출근할 때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출근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여의도까지 하늘 나는 택시 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서. 제가 상당히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좀 저는 별로 그렇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놀이공원 가서 왜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내 공포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뛰어다니고 이런 거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땅에 붙어 있고 싶으신 사장님. 그렇게 다니고 싶다는 정부가 드론 택시도 그렇고 드론 배송도 그렇고 이것을 이제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실 좀 다른 나라 미국 등 몇몇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뒤쳐졌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일단 2020년까지 드론기를 구축하겠다. 비행기랑 같이 날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높게 날지도 못하겠지만, 그리고 2024년까지는 어떤 화물 운송이 가능하게끔 뭔가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6년 뒤에는 우리가 드론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하겠다.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제 차장님 주식시장에서 수직 입착륙 그렇죠. 기술을 가진 업체라던가 관심이 가져지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겠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 번 더 가지셔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드론은 이미 한바탕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미 손을 거쳤던 종목이긴 하다라는 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게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아까 방금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수직 이렇게 상승, 수직 하강 이게 가능하다는 이런 이슈인 것 같고요. 실제 드론으로 사람을 배송하는 걸 제가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축구 경기장이었는데 실제로 네. 여기에 매달려서 사람이 갖고 공을 가져다 주는 모습 네. 뭐지라는 생각. 이게 근데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신기술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우리가 하이 이렇게 하는 인사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 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은 앞으로 더 많은 부각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 이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드론 관련된 주식들은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겁니다. 근데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단기간으로는 접근 오케이. 그렇지만 변동성에는 주의하자. 그렇지만 장기간으로는 꼭 봐볼 만한 주식이 이런 리스트 안에는 올려놓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득 생각 드는 것이 드론 택시의 네네. 요금은 과연 얼마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네. 출근 한번 하는데 막 5만 원, 10만 원 내고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참 과거에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네네. 완성차 업체, 수소차, 전기차, 드론 택시까지 이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쪽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제일 나중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이제 완성차 네. 업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중간 뭐 이런 전기차, 수소차 이런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나가고 있는 거는 실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건 전기차, 수소차가 먼저 그 다음에 뭐 드론, 네, 그 다음에 네. 완성차. 근데 완성차가 결국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네. 앞에 수소차, 전기차 이거 다 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할 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네. 순서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질문이 어리석었나요? 어쨌든 저는 다음 뉴스를 이어가기 위한 질문이었거든요. 네네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미국을 찾아서 문우신 장관과 함께 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 이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그러자 문우신 장관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는 답을 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제 하고 나왔습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자동차 업체들 어떻게 되는데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장 현대기아차의 3분기 실적의 경우는 그렇게 막 눈높이가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닝 쇼크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뭐 현대차만 보면 사실은 언제 바로 한 1조 정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이슈 어떻게 보면 일회성 비용이 안 들어갔다면 근데 그 일회성 비용을 슉 빼고 나니까 5천원에서 6천밖에 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반토막으로 지금 현재 깎여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그것은 다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 이런 이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뭐 어떻게 보면 임단일도 잘 마무리되고 어떻게 그런 노이즈가 없었습니다. 실제 잘 팔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잘 팔리는 거 열심히 우리가 더 라인 늘려줄게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타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어떻게 보면 본업은 어찌됐든 잘 나가고 있거든요. 기타, 여타 다른 쪽에서 지금 현재 노이즈가 발생한 거지 본업은 아직 노이즈가 없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 본업을 향해서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와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세터투 엔진 뭐 문제 있었을 때도 네, 그렇지. 그때 뭐 네. 현대차는 얼마, 기아차는 얼마 지지가 되면 그래도 요거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던 라인들이 현대차는 그대로 지지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기아차는 조금 네, 뭐 아래 네. 이탈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둘 다 이 괜찮다? 정도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네, 신규 그것에 접근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거죠? 네, 그렇죠. 이제는 다 반영이 거의 완물이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네. 추가적인 급락이 아니라 이제 옆으로 횡보거든요. 이 말은 좀 체력을 좀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이거는 실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움직여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자동차 이 두 업체에 대한 시각 괜찮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산에서 이제 쪼개진 회사들이 오늘 이제 상장이 됐고 주가 뭐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두산은 좀 주춤하던가요? 그런데 네, 많이 예, 하락을 했죠. 네. 두산 퓨얼셀 그리고 두산 솔루스
두 업체인데요. 여러분들 뭐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두산 퓨얼셀의 경우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두산 솔루스는 전자 소재의 뭐 화장품 같은 바이오 소재 사업도 담당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모두 현재 상한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좋아서 상한가 기록한 거 맞죠? 어떤 네. 판단 가능할까요? 싸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 간 거에도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더 가능한 자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2,210원인가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 올라오고 또 한 번 30%가 더 상한가를 움직인 겁니다. 와. 오늘 주가의 흐름 네, 그렇게 네. 움직인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살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내일도 저는 갈 것 같고 잘하면 그 다음 날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 화요일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유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모습이 더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네네. 기존에 두산을 보유하고 계셨던 네네네.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세 개사를 네. 쪼개서 가지고 네, 쪼개서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두산 퓨얼셀, 솔루스까지요. 그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냥 세 자, 개 다 끌고 가요? 우선은 아니 뭐 두산은 별로 이제는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미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두산 퓨어슬이나 솔루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는 막 뭘 뭐 팔고 사고 이거보다는 조금 잠깐만 대기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리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한가가 이제 풀리고 나서 네네네. 좀 매수 접근 기회가 온다면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괜찮다고 보세요? 둘 다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풀리기만 하면 둘 다 잡고 싶다. 지금 매력이 현재는요. 있군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뉴스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경제신문을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코너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였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